잘 들리시네요? 잘 들리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시범이라서 저도 긴장 아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잘 들리시나요? 안 들어오셨구나. 몇 분만 들어오시면 시범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건데 너무 혼자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콜드님도 12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미안하다 갑자기. 근데 뭐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30분 차이 정도 나는데 딱 한 분만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뭐 예전에 한창 미라클 모닝 계속 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9시 전에는 공부 시작하려고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한 11시 좀 넘어선가요? 집에 그 비데랑 그 공기청정기랑 정수기랑 이거 코디 분이 와주셔서 계속 해주셨는데 좀 시끄럽고 그래서 점심을 아예 일찍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으로 가서 밥을 먹었고요. 먹고 나서는 그냥 엄마랑 슬슬 걸어서 집까지 왔고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셨고 저는 일로 와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잠시 공부하다가 조금 쉬다가 그리고 저녁 먹고 왔고요. 저녁 먹고 와서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왜 가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아끼는 동생이 졸업을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은 코로나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자체도 별거 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려고 금요일에 가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은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약속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은 계속 학교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근처에서도 방송을 틈틈이 잘 켤게요. 어차피 공부는 계속 할 거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아까 제 친구 백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문학을 되게 좋아해요. 조예가 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봐서. 근데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시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동시 같은 거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은 여승이라는 시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인데 제가 승무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여승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석 시인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일단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그리고 문학적인 재능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시인보다도 나만의 문체로 쓰셨는데 대한민국의 그 시에 있어서 현대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백석이. 그 다음 시인이 이제 서정주 시인이라고도 많이 하고 뭐 고은 시인도 있지만 백석은 약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국문학과 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렇게 평가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석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뭔가 내가 차마 다 이해하고 담아낼 수 없는 심오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문학적인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한 막연한 느낌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그냥 숟가락으로 흙탕물을 이렇게 뜨듯이 그냥 저의 굉장히 어줍지 않은 이런 눈높이로 시를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를 먼저 읽어볼게요.
여승, 백석.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니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근데 너무 이 미사어구라고 하나요? 이게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해요. 마지막에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고 산절의 마당귀에 연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오리가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눈물처럼 뚝뚝뚝 떨어지면은 사실은 여승이 되려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겠죠. 이게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죠. 머리가 이렇게 자를 때 단순히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흉내도 못할, 이해도 차마 못할 그런 아름다운 미사오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감상을 얘기를 해볼게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승이 있는데 이 여승은 그냥 여승이 화자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승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났나 봐요. 근데 냄새가 났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옛생각이 난 거죠, 화자가. 근데 화자는 이 여승을 본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관찰자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여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승에 대해서 이제 제3자로서 평가를 하는데 여승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화자가 이 여승을 봤을 때 그때는 여승은 아니었고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엄마였던 것 같은데 지아비는 이제 남편을 말하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이제 옥수수 같은 거 팔면서 아이를 키웠던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막 울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막 때리는데 뭐 엄마가 아이가 미워서 때렸겠습니까? 아이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이려면 옥수수를 팔아야 되고 옥수수를 팔아야 되는데 아이가 울면 옥수수 파는데 손님이 안 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때린다고 안 우나요? 때리면 더 울죠?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네. 그러니까 이 시의 여승이 엄마였던 시절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뭘 하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여승이 살아가는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짐이었던 거죠. 일을 할 때는. 근데 이 일이 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옥수수를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올 때까지 이 아이랑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어서 옥수수를 파는 겁니다. 옥수수를 팔고 있는데 아이는 울고 아이가 뭐 괜히 울겠습니까? 배고파서 울거나 힘들어서 울거나 너무 뭐 더운데 떼약볕에 있어서 울거나 힘드니까 울겠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승도 엄마도. 근데 또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리광을 마냥 들어줄 여유도 없는 거죠. 그랬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저는 벌써부터 목이 메이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이게 남편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살림을 차렸는지 아니면 일이 아직 안 끝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오지 않았고 여승은 남편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지 무덤으로 갔다는 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남편도 없는데 홀로 옥수수를 팔아가면서 힘들게 사랑하는 아이를 뭐 먹이려고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때리다가도 또 그러다가도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승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의지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랑 비교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애완견이나 반려견을 키울 때 이제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점점 언어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사랑을 어디엔가 베푸면서 위안을 얻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 왜 안 돌아옵니까? 반려견도 돌아오고 애완견도 돌아오고 그리고 아이한테 준 사랑도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오겠지만 그걸 떠나서 뭔가 사랑을 하고 베풀 수 있고 나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승은 그거마저 없는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럼 다시 10년 동안 있었던 여승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뭐 당연히 돈은 없었겠죠. 부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아이를 달래가며 때로는 때려가며 그렇게 키우다가 남편은 안 오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요즘에 읽는 글 중에 사람이 굉장히 제일 무서움을 느낄 때가 사는데 이유를 잃었을 때래요. 목적을 잃었을 때. 근데 이 여승한테 그 당시 무슨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랑의 대상이 소멸해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승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남의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남의 일이에요. 신경 끄고 내 거나 똑바로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남의 일에 너무 무관심해서 흔히 우리가 TMI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별 쓸모없는 얘기해도 상대가 입으로 내뱉으면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위안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관심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성대를 울려가며 말을 하고 있는데 TMI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난 이 사람을 믿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TMI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괴감과 회의감에 들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생각했던 그 관계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좌절을 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상대로부터 받지 못할 때, 내지는 내가 쏟아부었던 것만큼 받지 못할 때도 그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계가 나만 유지하던 관계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TMI라는 말이 가장 그런 것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이나가 저한테 막 힘든 얘기를 막 전화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저는 이나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그때 이나한테 제가 근데 TMI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TMI라고 생각을 했으면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는데 지들도 TMI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디다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거든. 상대가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심각하고 힘들고 용기 내서 한 말인지 자기가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나를 믿고 한 얘기인데 내 머릿속엔 그게 TMI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닌 정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퍼나릅니다. 그럼 그냥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었던 게 그냥 그 사람한테는 요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떠드는 씹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나의 힘든 내 내면의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이걸 TMI라고 반응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우스갯소리로 여기저기 다 퍼나르고 그게 다시 내 귀에 들어오면 도대체 사람들은 날 뭘로 볼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랑 생각했던 이 관계들은 도대체 뭘까? 나 혼자만의 망상이었나? 나만 친하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힘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 여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승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 화자는 이 여승의 10년을 궁금해 하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이 10년 동안 이 여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차마 가늠은 못하겠지만 하나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까지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마인드고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마인드고 꼭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승이 뭐 끝까지 자기의 10년간의 일을 얘기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최소한 그거를 경청은 하겠죠.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나의 이해관계랑 엮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좀 듣기 싫다고 해서 TMI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되죠. 친구야, 너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사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바쁘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줄 여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래도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 그 사람도 알아서 입을 다물겠죠. 근데 왜 남이 죽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남이 정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걷다 대고 사람 잘못 골랐어 이런 TMI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걸 해요. 외국 사람들도 뭐 too much information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주변 사람이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냥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요. 그냥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함부로 가엾게 여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의 여승은 분명히 힘들고 아파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이 시의 화자가 이렇게 딱 보고 서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서러울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단정하고 얘는 아프네, 얘는 서러우네, 얘는 한많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느 날 누굴 만났을 때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저는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신바야 너 맨날 공부하느라고 외롭지. 거기서 또 더 나와서 네가 간 길 후회하지. 아니면 매일매일 사람들이랑 뭐 우울하지.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그거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TMI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닌데 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too much information인 거죠. 근데
이런 실수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하고 남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인으로 외로움과 안 외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을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혼자 지내는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구독자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너 외롭지? 너 혼자지? 외롭지? 소개팅 시켜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순간 고마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 괜찮은데 얘 왜 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막 와 있어요. 그런데 막 어떤 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 소개팅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답을 했는데 그 친구의 답이 너 혹시 건강에 문제 있냐? 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인 상스러운 말을 썼어요, 저한테. 근데 뭐 저는 기분이 많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원래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쟤는 외로울 것이다. 쟤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목말라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요. 우리 각자는 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있고 관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 남한테 너 왜 살아를 물어보는 겁니다. 남이 사는데 저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가 나의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죠. 남이 하고 있는 직업이 내 입장에서는 힘들기만 한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다 대고, 너 외롭지, 너 불행하지, 후회하지, 쓸쓸하지, 힘들지, 배고프지, 이런 말을 너무 하지 마요. 그건 너무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너무 관심을 없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관심을 편중되게 해가지고 선입견을 만들고 걔를 재간하고 낙인 찍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승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기는 다 크고 다 작을 수 있는데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작은 힘듦이라도 나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주변을 보자 보면 화자처럼 이 시의 화자처럼 나를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겨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의 여승이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집 나가서 딴 살림 차린 남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여승은 힘들었겠죠, 10년을. 근데 이 시의 화자는 그런 여승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승은 이 얘기를 이 화자한테 풀면, 얘기를 하면 풀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 화자가 굉장히 잘 보듬어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지금 딴 살림 차린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돌아와서 이 모든 걸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는 그것까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랬을 때 상대가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가늠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힘들고 아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힘들다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절 케어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그걸 감수하고 한 결정이거든.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그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그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서 그 얘기를 여기저기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퍼나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나 이런 게 힘들어요 얘기를 하면서 풀면 되는 것이지, 절대 그 상사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걔랑 잘 지내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 사람이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겠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찾고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서 내 마음속을 좀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고, 그 대신 그걸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거꾸로지. 내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줬던 사람은 새까맣게 까먹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할 거야. 내지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우리 사회는 미련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한 거예요. 복수심이나 누군가를 쓸데없이 그리워하는 거나 다 미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 말을 절대 귓등으로 듣지 마라. 그럴 거면 아예 귀를 닫아버려라. TMI라는 말로 상대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럴 거면 그냥 나 지금 들어줄 여유가 없어 라고 거절을 하시고, 절대 남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사람 잘못 짚었어 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고 그걸 어디다 퍼나르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2번째로는 상대를 함부로 재간하지 마세요. 이 시의 여승이 정말 불교에 귀하고 싶은 마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누군가를 동정한다거나 안쓰럽게 여긴다거나 불쌍하다고 표현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거나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긴다거나 속상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러면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만일 없다면 저한테 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개 채팅창에 쓰기 힘드시면 제가 여기 친절하게 스터디미 할 때는 카카오톡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연락이 많이 안 오긴 하지만. 그런 데서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런 걸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때 그냥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로 힘드신다면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절대 속단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걸 TMI라고 생각해서 귓등으로 듣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 자세히 신중하게 듣고 저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그게 얘기할 게 없더라도 들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제 다시 학교로 가봐야 되는데요. 안전운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졸립진 않아요. 다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의 성과가 여러분들이 계획한 바에 설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스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나무라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 정말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